자, 진행을 합니다. 자, 총설의 2번 파트요.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법률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서 그 이익을 가지는 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당사의 특약으로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익에 관한 민법 규정 뭐요?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죠? 거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봅니다. 자,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 그죠?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유상입니다. 유상이라는 뭐예요? 그때는 쌍방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근데 무상이라면 뭐예요? 쌍방의 반대가 일방이죠. 일방만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일방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 등 유상행위냐, 대가가 있는 유상행위냐, 그죠?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가집니다. 근데 일방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거죠. 무상이라면 그때는 일방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치 않다. 그죠? 그때는 우리 법은 원칙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으로 추정을 하더라. 자, 여기까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도표를 볼게요. 가벌간에 돈 1,000만을 대했어요. 첫 번째 뭐야?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그죠? 이자부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그럼 뭐야? 쌍방 모두, 채권자, 채무자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그죠? 그때 일방만이에요. 그럼 누구만일까? 당연히 빌린 자만이 그죠? 그 다음, 이자 보니까 뭐야?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요령이요. 유상이라면 뭐야? 유상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두라니까. 근데 유상자가 붙었다 그죠? 임치니까 물건을 보관을 맡기는 계약이죠. 그럼 뭐 유상이니까 맡긴 자, 임치, 맡은 자 그죠? 수치 모두. 근데 무상만 주의하시면 돼요. 항상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문이 있다면 뭐예요? 유상은 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무상밖에 없어요. 무상. 유상은 쌍방 모드니까. 그래서 무상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무상이에요. 보세요. 임치인. 수친입니다. 물건을 보관을 맡겼죠. 물건을 보관 맡겼습니다. 이게 임치다 그죠? 그렇지만 무상이기 때문에 수치는 아무리 보관을 하더라도 보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만 이익이 있어요? 맡긴 임치인의 그죠? 요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대차죠.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그죠?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빌려서 사용한다. 근데 빌려준 자는 뭐예요? 사용대주. 빌려서 사용한 자는 뭐예요? 사용차주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까? 당연히 빌린 자만이 그죠? 채무자인 사용차주입니다. 사용차주. 그 다음에 임대차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대가가 있기 때문에 쌍방으로. 그래서 이거 2명 신경 쓰시면 돼요. 2명. 자, 기한의 이익에 포기합니다. 당연히 권리자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뭐야?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다.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포기가 있으면 효과입니다. 자, 밑줄 볼게요. 포기했으면 뭐야? 기한이 도래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언제부터입니까? 장래를 향하여. 오히려 체크할게요. 소급하여 하면 된다. 그죠? 포기했으면 그때부터입니다. 포기가 있으면 장래를 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기한이익은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이게 뭐야? 일방에게만 있다고 하죠. 일방적 기한이익.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무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기한이익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있죠. 그럼 채무자는 자유로이 뭐야?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무이자로 돈을 빌린 차주는 뭐야? 연말에 돌려갚기로 했죠. 근데 반드시 연말에 돌려갚을 필요 없죠. 그죠? 언제든지 뭐야? 미리 되돌려 갚을 수 있다. 자유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다. 그죠? 그런데도 뭐야?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요. 있다. 있지만 뭐야? 미리 포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 전제가 뭐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은 뭐야?
포기할 수 있다. 그죠?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면 틀려요. 기한이익은 뭐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일방적 기한이익이 됐든지 뭐요? 쌍방적 기한이익이 됐든 다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서 이자부로 돌빌죠. 그때는 뭐요? 채무자, 채권자 모두 기한이익이 있다. 그죠? 근데 빌린 자는 뭐요? 약속한 날짜보다 미리 되돌려 갚을 수 있다. 다만 채권자에게 뭐요? 원래 약속한 이자까지를 지급하고 그죠? 채무자는 약정된 변제가 이자를 계산해서 변제기 전에 미리 변제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의 상실입니다. 연말까지 뭐요? 빌린 돈을 갚아라. 그죠? 왜 이와 같은 기한에 유예를 줬어요, 채권자가? 이자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한을 허락했다. 근데 반대로 뭐요? 이와 같은 채권자의 믿음을 뭐요? 깨뜨리는 이와 같은 채무자의 배신 행위 등이 있다면 이 약속은 뭐요? 의미가 없죠. 그때는 이 약속은 없던 것이 됩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 한다. 그죠? 상실. 자, 한번 볼게요. 효과 중요합니다. 자, 상실 사유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업을 이행치 않거나 뭐요? 채무자가 망했을 때 또는 뭐요? 당사자의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럼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자, 효과가 중요해요. 효과 체크할게요. 제목. 그러면 연말까지 빌린 돈을 갚으라 그죠? 근데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약속은 뭐요? 없던 게 돼요. 없던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는 뭐요? 굳이 이 날짜가 되었을 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전에 갚아야 할 수 있죠. 그죠? 이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채권자의 뭐요? 약속한 날짜 전에 변제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누구를 위해서 동교정이냐? 이자입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동교정이에요. 즉 위와 같은 약속을 했더라도 뭐요? 채무자의 기한이익의 상실을 일으키는 뭐요? 채무자 일단은 채권자를 배신하는 행위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죠. 그럼 채권자는 뭐요? 이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죠. 당장 뭐야? 갚아야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채권자는 뭐야? 채무자가 배신하더라도 용서를 하고 원래 날짜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죠. 그죠? 예, 지금부터입니다. 따라서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만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죠? 절대 아니다. 언제요? 채권자가 청구를 해야만, 거기다 적을게요. 청구자가 뭐요?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해서 뭐요? 이행을 청구해야만 그때부터 뭐요?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를 위해서 동교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더라도 뭐요? 채무자는 이 날짜에 갚겠다.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이 약속이 의미가 없으니까 뭐요? 채권자가 원래 약속을 뭐요? 무시하고 당장 갚으라 하더라도 뭐요?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죠? 지금부터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 발생만으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뭐요? 누구의 선택에 달렸다? 채권자의 선택에 달렸던 거예요. 그 채권자가 뭐요?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뭐요? 장래를 해서 기한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판례 하나 해볼게요. 우리 시험에도 등장하는 기본 판례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이미 규정이죠. 당사자 간에 어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볼게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 여기다 체크하시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조건부 체크할게요.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 즉,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기한이익 상실되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 그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채권자의 행위 필요 없이 바로 뭐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기한이익 상실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 같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있고, 사유 발생만으로 기한이 바로 도래하는 게 아니라 뭐요? 채권자의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뭐요?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상식 특약. 거기다 적을게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즉,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란 약정 사유 발생만으로 뭐요? 기한이 곧바로 도래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를 이유로 뭐요? 채권자가 주장해야만 그때부터 기한이익 상실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일방의 주장으로서 형성권적이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이 양자 중 어느 것이냐가 뭐요? 해석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있었지만 그 특약이 뭐요? 정지 조건부로 약정을 했는지 형성권적 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약정했는지가 아무리 해석을 해보더라도 분명치 않다, 그죠? 자, 금방 도입 부분에서 기한이익이 상실 사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왜 뒀다 했어요? 채무자를 보호하게 뒀다 했습니까? 채권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뒀다 했어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요. 그러니까 뭐요? 양자 중 어느 것인지가 뭐요? 분명치 않은 게 뭐요? 채권자에게 맡깁니다. 채권자에게 맡기는 게 뭐요? 형성권자죠. 형성권자. 그래서 그 특약이 양자 중 어느 것인지 뭐요? 분명치 않은 경우는 채권자에게 맡기는 뭐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원칙이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기본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도 몇 차례 출제됐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근데 양자 중 어느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어떠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로 갑니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질문에서 뭐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죠? 무상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요. 1번 무상이죠. 사용대차니까 뭐요? 신경 써야 돼요. 사용대차는 누가 기한이익을 가집니까? 차주, 맞죠, 그죠? 그 다음 임대차니까 뭐요? 볼 필요도 없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무상임치입니다. 주의하셔야죠. 무상임치니까 신경 써야 돼요. 무상임치는 누구만이? 임치만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자 없느니까 뭐요? 무상이니까 신경 써야 되죠. 무상인데 차주, 맞죠, 그죠? 근데 이자 있으니까 뭐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지문에서 뭐만 빼면 돼요? 비급만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하면 뭐요? 무상만 신경 쓰면 돼요, 무상만. 유상은 뭐요? 신경 쓸 필요 없죠.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한 이익까지는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로 갑니다. 매일 문제. 3번. 기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기한에는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칠 것이고, 기본 질문이죠. 절대로 뭐요? 소급할 수가 없죠. 절대적 비소급표. 그 점이 조건과 다르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자부 소비대차 밑줄 것이고, 채권자만이 틀렸다고 하죠. 이자부니까 뭐요? 쌍방이죠, 그죠? 일방만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당사자의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며 채권자만이 포기할 수 있는 약정은 무효이다. 자, 약정은 무효이다. 거기다 밑줄 것이고, 당사자의 약정, 재랍주 체크할게요. 기한의 이익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죠. 이와 같은 당사의 약정 뭐요? 무효이다가 아니라 뭐요? 유효이다죠.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할 수 있다. 자, 그 수표행위 시기 밑줄 볼게요. 수표행위는 조건은 못 붙이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죠.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자, 기한이익 포기 밑줄 것이고, 그때에 체크하시면 되죠.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그 효과는 뭐요? 장래를 향해서 맞다, 그죠? 그때에. 정답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 기간 파트를 펴세요. 기간 파트.
284페이지입니다. 자, 기간 파트에는 계산 문제인데 단일 문제로 뭐요? 출제되기보다는 어떤 다른 논점과 관해서 혼합이 돼서 뭐요? 5개의 지문 중에 한두 개로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간 갑니다. 자, 155조로 갑니다. 본장의 적용 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기다 체크하시고 본장의 규정해야 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본장의 규정은 법률행위로 달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간 계산과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 뭐예요? 임의법규다 그죠?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개념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뭐예요?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다 됐느냐 그죠? 기간이 아직까지 도래치 않느냐.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 계산 규정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계산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계산 방법과 달리에 따른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다. 짧은 기간 계산은 뭐예요? 자연적 계산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비교적 뭐예요? 긴 기간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자연적 계산은 뭐예요? 정확하지만 불편하고 역법적 계산은 편리하지만 부정확한 단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자연적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간은 뭐예요? 몇 시간, 몇 분과 뭐예요? 몇 초간을 정할 때 뭐예요? 그때는 시계 보고 계산하면 돼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조문 기억하시고 그 시험 문제는 달력에 따른 계산 방법이에요. 역법적 계산 방법. 기간은 뭐예요? 며칠간, 몇 주간, 몇 월 또는 뭐예요? 몇 년으로 정할 때는 원칙,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원칙, 초일은 불산입니다. 원칙, 초일은 불산입한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간대는 뭐예요? 그때는 초일도 산입한다 그죠? 그다음에 연령 계산은 뭐예요? 초일도 산입한다. 자, 그러면 기산점 원칙, 초일은 산입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뭐요? 시작하는 것은 초일도 산입한다. 그 다음에 뭐요? 연령 계산은 출생일도 뭐요? 산입을 한다 그죠? 보통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여기서 출제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 후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합니까? 초일은 불산하니까 뭐예요? 16일부터 기산하죠. 16일. 자, 그런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뭐야? 언제부터입니까? 당연히 오전 0시부터니까 뭐예요? 16일부터 기산을 합니다. 16일부터. 즉 원칙적으로 뭐예요? 초일은 불산입하지만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할 때 뭐예요? 초일도 산입한다. 또 하나 연령 계산이에요. 1995년 3월 10일생입니다. 성년기는 그럼 언제부터 기간이 계산됩니까? 이 날짜부터 뭐야? 기산된다고 하죠. 즉 3월 10일 오후 11시 10분에 출생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기간이 시작합니까? 예, 3월 10일부터 그죠. 출생일은 초일도 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만료점을 갑니다. 기간을 며칠, 몇 주, 몇 월 또 뭐요? 몇 년을 정하면 그 기간의 말일의 종료. 언제입니까? 24시다 그죠. 24시로 종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0조. 기간을 몇 주, 몇 월, 몇 년을 정할 때 뭐예요? 달력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죠. 그때 약 주, 월 또는 뭐예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체크할게요.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입니다.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오늘 조문 문제로 뜰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오늘부터 일주 후입니다. 그럼 뭐요?
달력을 보는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죠. 그죠? 도중 계산합니다. 초일은 불산입한다. 그죠? 요 날부터 계산하죠. 그럼 16일부터 시작해서 뭐요? 기산이 해당 날의 전일. 요 날짜죠. 요 날짜. 그러면 23일입니까? 전일로 만료한다. 그죠? 전일로 만료한다. 자, 그 다음. 사망. 몇 년 후 정한 경우에 해당 월에 최종일은 뭐야? 해당 월이 없을 때는 그 달의 말일로. 그래서 2월달입니다. 그죠? 2월달. 자, 보세요. 1월 30일 날, 그죠? 오늘부터 1개월 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초일은 뭐요? 산입지 않으니까 31일부터 기산해서. 맞죠? 그죠? 그러면 2월 달에 전일이니까 뭐요? 2월 30일이 만료점이 되죠. 근데 2월 달은 30일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야? 2월 28일이 만료점이 된다. 그죠? 다만, 윤년이라는 뭐야? 29일이 만료점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유일한 판례 문제가 뜰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휴일이다. 그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뭐야? 그 기간 2일로. 그죠? 이게. 이때 공휴일은 뭐야? 모든 공휴일. 그죠? 임시 공휴일도 포함된다. 법을 확인합니다. 자, 기산점. 이미 확인했어요. 원칙, 초일은 불산입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연령 계산에서는 초일도 산입을 하더라. 그 다음, 만료점. 언제요? 말일의 종료. 그죠? 오후 24시로 끝납니다. 그 다음,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달력에 따라서. 그때, 요건 조문 문제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달력에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그죠? 주, 월 또는 연에 처음부터 기산치 않을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뭐야? 그 기산에 해당의 전일입니다. 전일.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2월 달이죠. 최종의 월에 해당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 달의 말일로. 말일은 뭐예요? 휴일이다. 그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이 길로. 이때 공휴일은 뭐예요? 모든 공휴일, 임시 공휴일도 포함이 된다. 그 지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유일한 판례요. 정년이, 회사의 정년이 53세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때는 뭐예요? 53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체크할게요. 만 53세가 뭐예요? 되는 날을 말합니다. 되는 날. 자, 그 다음. 산수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됐던 요거죠. 그죠? 즉, 기간의 계산은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교과서에들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볼게요. 총회일이 2월 20일입니다. 총회일.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사원총회는 총회일 몇 주 전에요? 1주 전이죠. 그죠? 그럼 초일은 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단순히 빼버리세요. 그럼 19일부터 기산한다. 그죠? 13일 맞죠? 그죠? 7일 빼면 돼요. 그죠? 13일인데, 문제는 거꾸로 가니까 뭐요? 만료점 언제입니까? 오전 0시가 된다. 그죠? 오전 0시. 또 하나가 있어요. 총회 소집의 통지는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뭐야? 언제까지요? 12일까지는 통지서가 뭐야? 발송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이게.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문제를 보세요. 매일 문제 4번. 총회 소집을 일주 전에 통지해야 되는 경우 총회일이 15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만료점이 언제요? 12일, 7일 빼니까 뭐예요? 7일 빼니까 얼마입니까? 7일입니까? 네, 7일. 0시죠, 그죠? 15에서 7 빼면 8이네, 그죠? 8일 0시인데, 발신주의니까 뭐예요? 넣어줘도 언제까지요? 7일까지 통지가 발송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2번. 7일까지 통지가 발송이 되어야 한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기간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간에 관한 계산은 법률에게로 뭐요? 달리 정할 수 있다죠. 이게 기출문제예요. 쉽게 떴죠, 그죠? 임의 규정.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교과서 기출지문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기출지문. 그래서 가장 최근에 단일 문제로 23회차에 떴습니다. 그 당분간은 뭐예요? 단일 문제는 안 뜰 거예요. 5개 지문 중에 섞여서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순서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시고, 자, 단순히 볼게요. 오전 0시부터 기산하죠, 그죠? 그럼 초일도 바로 4일 때죠. 그러면 오전 0시부터 4일간이니까 2, 3, 4, 5죠, 그죠? 맞죠, 그죠? 5일 24시가 된다, 그죠? 5일 24시가 됩니다. 그 다음, 리얼.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일경. 그러니까 뭐야? 초일은 불산입이죠, 그죠?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계산해서 뭐야? 언제입니까? 6월 4일이죠, 그죠? 6월 4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그죠? 6월 4일 24시가 만료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 전입니다. 역사이죠, 그죠? 똑같이 초일은 불산일. 자, 3일입니다. 7일 빼낼 거죠? 3일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되죠, 그죠? 오전 0시 맞죠, 그죠? 역사이니까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순서는 조합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예, 조합. 자, 그래서 교과서 제가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요?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니까, 자, 기억. 5일 24시 맞죠, 그죠? 5일 24시고, 그 다음에 리얼은 6월 4일 24시가 만료점이고, 그 다음에요. 디귿은 6월 3일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되죠, 그죠?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까지 봤어요. 자, 이 파트는 산수 문제니까 천천히 여러분이 계산하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죠? 천천히. 근데 문제는 당일날 바로 이 부분이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몇 번에 이체합니까? 22번에 이체해요. 22번에 이체하는지 알겠죠? 왜요? 소멸시효가 두 문제니까, 그죠? 예, 22번이 이체합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22번에서 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산수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황하기 때문에 산수가 안 돼요, 그죠? 계산 안 되기 때문에 언제요?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마지막에. 자, 민법 총칙 마지막으로 옵니다. 소멸시효 파트로요. 자, 소멸시효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가장 힘들게 느끼는 파트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건 뭐요? 다 힘들게 느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얘가 소멸시효 파트는 개별 판례 사안들이 민사집행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출제되면 뭐요?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지문들은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어떤 기본 지문은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들지만 뭐요? 출제될 수 있는 어떤 판례들도 깊이 있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겁니다.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할게요. 소멸시효 일반의 근거, 시험 문제하고 절대로 상관없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넘어갑니다. 시효. 우리 민법상으로는 시효는 뭐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지금 민법 총칙에서 배우자 하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도 있고, 물권법에서 배우자 하는 취득시효.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시효란 취득시효가 됐던 뭐예요? 소멸시효가 됐던 공통적으로 일정한 어떤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이 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는 뭐예요? 그대로 존중해서 권리 취득 또는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제도를 시효제도라 합니다.
그중에서 뭐예요? 권리 소멸케 하는 제도를 뭐예요? 소멸시효. 권리를 발생케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 합니다. 자, 시효 제도의 근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시효의 성질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만 체크합니다. 여기만 체크할게요.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시효의 성질. 소멸시효가 됐던 뭐예요? 취득시효가 됐던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이 돼야 되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뭐예요?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기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뭐예요?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법률 효과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죠?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죠. 즉, 법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법률 요건은 요건인데, 밑줄은 끊지 말게요. 원에서입니까?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지금부터. 시효제도는 뭐예요? 취득시효가 됐던, 소멸시효가 됐던 시효제도는 뭐예요? 그건 재산법에만 적용됩니다. 자, 똑같은 예를 듭니다. 항상 옆 파트에서는. 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를 장기가 뭐예요? 찾아뵙지 아니한 불효자입니다. 그렇지만 모자 간의 인연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죠. 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시효제도는 재산법상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더 기억할 게 뭐예요? 이겁니다. 시효제도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법적 생활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 당사자 의사로 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예요? 강행 규정이다. 그 기억을, 제목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소멸시효 파트에서 첫 번째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구별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예전에 우리 민법 총칙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된 경우죠. 또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 90%가 출제될 당시에는 이 부분도 뭐야? 매년 출제가 됐어요. 매년. 근데 이제는 민법 총칙의 출제 비중이 60%로 줄어들었죠. 이제는 매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단일 문제로 출제됐어요. 이제는 출제가 되더라도 소멸시효 전반을 물으면서 5개의 지문 중에 한두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제척기간과의 구별. 자, 그러면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은 261페이지를 펴볼게요. 146조가 있죠.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언제까지만 행사를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뭐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까지만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요 행사 기간이 뭐요? 제척 기간이에요. 즉, 취소권자는 뭐요?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법이 정하는 146조 기간 내에만 행사를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뭐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에 합니다. 제척기간. 당연히 뭐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뭐요? 법률에가 있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뭐요? 소멸해버린다. 그죠? 효과.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해당 권리 뭐요?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소멸. 자, 그러면은 체크표를 할게요. 이 부분이 출제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권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뭐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 권리자의 권리가 보존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학설은 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 개념으로 갑니다. 학자들은 뭐요? 이같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그 기간 내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뭐요?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행사를 해야만 자신의 권리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뭐 그 기간은 뭐요?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출소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학자들에 의하면 뭐요?
그 기간 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 보존될 수가 있다. 자, 290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290페이지 제척기간의 동그라미 1번이고 2번 법적 성질 그죠? 권리 보존 방법. 자, 근데 판례입니다. 판례. 원칙 적으시고 판례 뭐요? 제척기간의 권리라도 뭐요? 원칙 출소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소기간 안 봐요. 즉 뭐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일자도 뭐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그 기간 내에 뭐요?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도 뭐요? 재판 밖에서 행사만 하면 권리자의 권리는 보존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뭐요? 취소권을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도 뭐요? 재판 밖에서 취소권 행사하던 거기에는 행사만 하면 속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요. 다만 예적으로 일정한 권리는 출소 기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 생각해요. 예적으로 일정한 권리는 출소 기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가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점유권에게 뭐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기간은 판례가 출소 기간으로 옵니다. 나머지도 뭐요? 출소 기간으로 보는 게 있는데 요것만 외울 거예요. 요것만. 나머지 가족법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요거 하나 정확하게 외울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판례하면 뭐요? 그 기간 내에 권리자가 뭐요? 예를 들면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면 취소권을 뭐요? 재판에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행사만 하면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출소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정한 권리를 뭐요? 그 기간 내 재판을 통해서만 출소기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정확하게. 자, 그러면 주로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소멸시와 제척기간을 비교를 하냐, 그죠? 취지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애울 필요 없고. 즉, 두 번째, 어디에서 인정되느냐? 소멸시는 뭐야? 재산권 일반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뭐예요? 재산권 중에서 주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할게요. 기간의 연장 가부. 자, 우리가 소멸시효 마지막 파트에서 하겠지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앞에서 강행법규라고 그랬죠. 따라서 법률행위로 뭐요? 더 요건을 어렵게 배제, 연장, 가중은 안 됩니다. 다음은 뭐요? 법률 요건보다 더 쉽게 그죠? 단축, 경감은 가능합니다. 가능. 그런데 제척기간은 뭐요? 취소권은 법에서 존속기간을 정해뒀죠, 그죠? 자신들의 합의로 뭐요? 배제, 연장, 가중, 단축, 경감 아무것도 안 돼요. 법에서 정해지는 제척기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제, 연장, 가중은 단축, 경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하시고, 나중에 보겠지만, 권리자의 권리가 시효 소멸되면 뭐요? 그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합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뭐요?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법률에 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죠. 당연히 뭐요? 장래량에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체크하시고, 소멸시효는 나중에 보겠지만 중단, 정지, 포기라는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떴던 게 마지막 논점이요. 재판상 참조.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더라도 뭐예요? 법원은 당사자 주장해야만 고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이미 취소권 파트에서 봤어요. 취소권은 제척기간을 그리죠. 제척기간은 공익상 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은 기본 판례다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260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262페이지 보세요. 262페이지
제루에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2번. 취소권은 뭐요? 채찍계가 걸리죠. 따라서 그 기간의 토가 여부는 뭐요? 여기죠. 그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양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권리가 뭐요?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고 어떠한 권리가 제척기간에 걸려서 소멸하느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고요. 원칙으로 뭐요? 조문의 문구로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과서를 한 장 넘겨볼게요. 292페이지. 보니까 160이죠. 채권은 10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라는 단어가 있죠. 시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를 가시냐면은 261페이지로 가봅니다. 261페이지. 261페이지. 보니까 146조를 보니까 취소권은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 시효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뭐요? 시효로 소멸하고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느냐? 조문에서 뭐요? 시효라는 문구가 있으면 뭐요? 해당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고 취소권과 같이 뭐요? 그 같은 시효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 권리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구별 기준입니다. 이 지문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외. 그런데 이와 같은 뭐요? 조문의 문구로서 모든 권리를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뭐요? 제척기간에 걸리느냐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합니다. 따라서 뭐요? 일정한 권리는 조문상으로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해당 권리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서 소멸하는 걸로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그와 같은 규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족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문상 표현으로 양자를 명확하게 뭐요? 그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뭐요? 부가해서 해당 권리의 성질,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서 뭐요? 고려해서 조문의 문구 불문하고 뭐요? 해당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제척기간에 걸리느냐를 구분합니다. 자, 그 중에 형성권 체크할게요. 형성권. 그래서 뭐요? 권리자의 권리가 뭐요? 형성권이라면 뭐요? 조문상으로는 시효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있더라도 뭐요? 형성권은 언제나 뭐요?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석합니다. 제척기간. 권리자의 권리가 뭐요? 형성권이라면 100%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자의 권리가 뭐요? 청구권이라면 뭐요? 원칙적으로 체크해요. 원칙으로. 즉 권리자가 가진 권리가 청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럼 뭐요? 원칙이니까 예외적으로 뭐요? 청구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도 있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게 뭐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 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권리자의 권리가 뭐요? 청구권이라면 우리는 원칙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권리자 권리는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형성권은 뭐요? 100% 제척기간에 걸려서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1번 판례.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제척기간은 뭐요? 취소권은 3년 또는 10년 내까지 행사일이죠. 그 기간은 뭐요? 다시 달리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이런 단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기간을 지난 후에 뭐요?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뭐요?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이건 변명이 불가합니다. 결론 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뭐요? 추부환될 수 없다. 키포인트 뭐요? 추부환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현혹시키는 문구죠. 3년 또는 뭐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뭐요? 그 기간 내에 뭐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죠? 그 기간이 지났다고 아직까지 능력자가 못 됐어요. 그렇지 뭐요? 10년이 지나버렸다 그죠? 난 능력자가 못 됐기 때문에 그 지속권을 행사 못 했다. 그게 너무 억울하다.
취소할 수 있게끔 해달라. 절대로 뭐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보완될 수 없다. 자, 이번 판례는 한번 출제가 됐지만 다음에 찾게요. 우리가 담보 책임 모르니까. 자, 3번 판례는 당연한 거예요.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권리자의 권리는 소급해서 소멸합니까? 장래라고 해서요. 장래라고 그러죠. 장래. 자, 그래서 3번. 제척기간은 그 기한이 경과하면 곡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하므로 언제부터 뭐야? 제척기간이 진행되느냐, 그죠? 출제된 뭐 없어요. 당연히 뭐야?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경과합니다. 그러니까 출제된 뭐 없어요. 밑줄은 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2번 여기다 종료 표시를 하시고, 자, 1번 판례는 아직까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회차 요걸 다시 설명을 하는데, 채권을 뭐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단순히 통지만 한 것만으로 뭐야? 채권의 행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 양도에 있어서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가 없다게 판례입니다. 틀렸어요. 2번 요거요. 청구권 이렇게 동그라미 할게요. 앞에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 걸리죠. 그렇지만 뭐예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뭐예요? 물권 청구이다, 그죠? 그때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입니다. 1년인데 이때 우리가 그때 물권부에서 봅니다. 이때 거기 하는 뭐예요? 판례가 어떻게 해요?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뭐예요? 출소기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죠, 그죠? 즉 판례를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뭐예요? 그 기간 내 재판으로 행사하든 뭐예요?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행사만 하면 족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권리 뭐예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즉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의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으로 봅니다.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해당 물권법 파트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다시 합니다. 이거는 뭐요? 판례가 어떻게 본다고요? 출소 기간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출소 기간. 요것 때문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멸시효는 강행법규죠. 그래서 법률에게로 뭐요? 더 어렵게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있는 게 뭐야? 단축 경감 그죠? 예, 들으세요. 예, 연장도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도 아직 안 했어요. 그죠? 예. 시효 완성 후에 성인이 있다. 이건 뭐예요? 해석상 시효 이게 포괄 있는 걸 뭐예요? 추정한답니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는 좀 이따 봅니다. 이건 뭐예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뒷부분의 질문까지 섞였죠, 그죠? 예. 왜 무리해서 미리 받느냐? 이것을 제가 앞으로 뭐야? 애워달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에 걸리는 뭐예요? 판례에 의하면, 즉, 취소권은 뭐예요? 그 기간 내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던 뭐예요? 재판 밖에서 행사하면 족하죠. 즉, 원칙적으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출소기간에 해당하는 게 있고, 우리 시험관에서 뭐예요? 요거 하나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기간은 뭐예요? 판례가 출소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출소기간. 예, 그때 다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미리 본 거예요. 나머지 아직 안 됐어요. 예, 전혀 준비가 안 된 지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소멸시효 요건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